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노후에 돈이 없다면 발생하는 일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요, 노후에 돈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자식한테 기댈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은 노숙을 하거나 빌어 먹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월 100만 원의 노후 생활비를 준비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0만 원 가지고는요, 최저 생활비 수준도 안 되겠죠. 특히 부부라면 더욱더 비참할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 가지고는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끼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매월 노후 생활비로 200만 원이 확보됐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행이나 취미 활동, 취미 생활 등은 전혀 없는 집안에서만의 삶, 그러니까 집안에서만의 아주 답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영위할 수밖에 없고요. 삶의 조그마한 여유조차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노후생활비로 월 300만 원이 준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라면 약간 적정 노후생활비, 부부의 적정 노후생활비보다 조금 적을 수는 있습니다만은요, 그럭저럭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럭저럭 생활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지인들의 경조사를 자꾸 피하게 되어 친구를 노년에 잃게 되는 그런 리스크가 또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각종 모임에 참석해서 낼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월 400만 원의 노후 생활비가 준비된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충분하게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윤택한 노후 생활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령 해외 여행이나 레저 생활은 힘들어서 생활의 만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매월 우리들이 말하는 노후 생활비 로망이라고 하는 500만 원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한테요, 용돈을 제대로 주지 못합니다. 그 정도 금액 가지고도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녀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손자녀들한테 인기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월 600만 원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세진 친구들을 집에 초대할 수도 없고요. 모임에서나 후배들한테 폼나게 한턱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의 여유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월 700만 원 정도 아니면 그 이상의 돈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풍족하지는 않지만 손자녀들에게 매월 용돈을 줄 수도 있고요. 친구들에게 가끔 한턱 쓰면서 부부가 정기적으로 조용히 여행을 국내 여행이나 아니면은요 어떻습니까? 해외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생활비를 위해서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을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어린이가 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색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동심의 세계를 갖추고 인색하지 말라. 욕심을 버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만약에 인색해진다면요, 정말로 외로워지기 때문에 충분한 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노후에 자기만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준비하는 것은 사회인의 도리가 아닐 수도 있겠죠. 물론 자기만의 부부만의 돈을 준비 못하는 것도 문제는 되겠지만요. 나와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 그리고 사회인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만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마치 설치류들이 자신만을 위해서 겨울나기용 식량을 준비하는 것과 같으며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기를 성장시키고 배려해준 사회에 대한 보답은 젊어서 하기 힘드니까요. 역시 노후에 해야 값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충분한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는 부부가 국민연금 가입 강화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최고보험료 55만 5,300원을 반드시 납부하고요. 최대한 많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65세까지 납부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나중을 위해서 만 18세 고3부터 당연히 그 임의 가입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요, 모든 그 불필요한 그 금융이나 보험들을요 정리해서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서요 은퇴 자산을 만들기 위한 효율적인 투자를 은퇴까지 그리고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은퇴 자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노후 준비로 연금보험 등을 절대로 가입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수익률이 저조하고 연금액의 현재 가치가 너무나도 형편없이 미미하기 때문이죠.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보험 및 금융상품을 모조리 해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금보험, 종신보험, 각종 보장보험, 예금, 적금, 펀드 등이 있겠습니다. 또 다른 상품들도 있겠죠. 비과세 상품, 분리과세, 세무드 상품 이런 것들도 실질적인 효용이 그 수익률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모조리 평가해서 해지한 다음에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서 반드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어서부터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요, 아니면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개인이 투자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상속세, 기타 등등의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그것을 실행시킬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노후에 노후 생활비가 없으면 벌어지는 일, 그 다음에 노후 생활비가 단기적으로 얼마 정도 있었을 때 과연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준비를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가입 강화하고요, 부부. 그리고 은퇴자산 확보를 위해서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서 반드시 개인이 아닌 법인이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